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찾아 나가는 G2G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탐구 주제는 평소에 내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진짜 현실로 만들어 보고 싶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누구나 귀가 번쩍 뜨일 만한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된 구글 스티치 MCP 2025 업데이트, 그러니까 스티치와 안티그래비티 결합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거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세버전 출시 소식이 아니거든요. 그쵸. 저도 내용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디자인과 코드가 더 이상 서로 분리된 작업물이 아니라 아예 하나로 연결되어서 살아 숨쉬는 유기체로 각성하는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복잡해 보이는 개념들을 우리 삶의 언어로 한번 재미있게 풀어볼까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거대한 기술적 도약이 여러분의 작업 방식 그리고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과정을 어떻게 완전히 뒤바꾸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네, 이번 내용을 분석하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이 변화가 단순히 작업 속도가 좀 빨라졌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창조라는 행위 자체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는 강력한 증거인 거죠. 실무자분들이든 아니면 그냥 취미로 앱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이든 지금 이 맥락을 짚어두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예전에 디자인팀이랑 개발팀 사이에서 아니면 혼자서 두 가지 역할 다 하느라 고생하셨던 분들은 막 옛날 기억이 떠오르실 거예요. 아유, 그럼요. 기획 문서 따로 쓰고 디자인 툴에서 화면 그리고 그걸 또 최종 파일로 내보내서 개발자한테 넘겨주고. 맞아요. 그리고 화면 띄워보면 여백이나 색상이 미묘하게 달라서 다시 수정해달라고 하고 또 수정하고 디자인과 개발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단절의 벽이 있었잖아요. 매번 이 버튼은 이런 의도다. 여백은 딱 이만큼이다. 이걸 일일이 수동으로 맥락을 전달해야만 했던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죠. 방금 말씀하신 그 과거의 방식을 이번 문서에서는 스태틱 엑스포트, 그러니까 정적인 단절의 시대라고 딱 명명하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의 상태를 전혀 모른 채 그냥 결과물만 툭툭 던져주고 받던 시대라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라이브 컨텍스트, 살아있는 맥락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데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걸 라이브 뉴럴 링크, 즉 실시간 신경망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신경망이요? 그러니까 디자인 요소 하나하나랑 코드 라인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진짜 뇌파를 주고받듯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그 흐름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핵심 브릿지가 바로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입니다. 이게 단순히 데이터를 주고받는 API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건가요?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인공지능 에이전트인 안티그래비티가 디자인 환경인 스티치를 말 그대로 직접 보게 됩니다. 시각적인 UI 트리를 실시간으로 독해하고 현재 프로젝트 진행 상태나 디자인 논리 구조를 직접 제어 프로토콜로 완전히 파악해버리는 거죠. 와, 안티그래비티가 스티치를 직접 본다. 그러면 화면에 그려진 네모 상자가 그냥 픽셀 덩어리가 아니라 이게 로그인 버튼이구나. 이게 결제 버튼이구나. 이 맥락 자체를 AI가 인지한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코드를 짜는 도중에 로직상 디자인을 이렇게 수정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AI가 판단해서 역으로 디자인 툴 쪽에다가 변경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지도를 갖춘 협업 시스템의 진짜 무서운 점이죠. 코드와 디자인이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면서 서로의 맥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발생했던 커뮤니케이션 오류나 마찰 비용이 말 그대로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와, 진짜 상상만 하던 일이네요. 네, 한쪽에 변경하면 다른 쪽에 즉각적이고 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의미의 살아있는 워크플로우가 구축된 겁니다. 야, 시작부터 스케일이 진짜 장난이 아닌데요? 근데 여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디자인과 코드를 연결하는 걸 넘어서 아예 기획 단계부터 개입하는 AI가 등장하잖아요. 아이디에이트 에이전트 말씀이시죠? 네네, 디아이디에이트 에이전트. 공개된 예시 중에 2026 푸드 트렌드라는 키워드를 딱 던져줬을 때 일어나는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꽤 충격적이었어요. 그죠. 예전 같았으면은 시장 조사하고 경쟁사 분석하고 화면 흐름도 짜느라 며칠은 그냥 날아갔을 텐데요. 맞아요. 근데 이 에이전트가 아래서 실시간으로 웹 트렌드 분석하고 경쟁사 리서치까지 하더니 사용자 경험 흐름까지 쫙 설계를 해버리더라고요. 심지어 요구사항 문서인 PRD를까지 자동으로 써내는데 대체 이 과정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기술적 구조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획 과정은 단순히 거대 언어 모델이 그럴듯한 텍스트를 막 생성해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핵심은 에이전트에게 고차원적 스킬셋이 주입된다는 데 있습니다. 스킬 인젝션이라고 부르죠. 스킬 인젝션이요? 네, 시스템 내부를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 축이 맞물려 돌아가는데요. 첫 번째가 스티치 루프입니다. 사용자의 단일 프롬프트 하나로 복잡한 멀티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전체 구조를 단번에 생성하는 논리 엔진인 거죠. 프롬프트 하나로 전체 페이지 구조를 잡는다? 와, 그럼 그 뼈대 위에 살을 붙이는 작업, 그러니까 실제로 작동하는 로직은 어떻게 가져오는 건가요? 그냥 빈 껍데기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축인 스킬 인젝션이 필요한 겁니다. 이미 세상에는 수많은 훌륭한 코드와 로직들이 GitHub 리포지토리 같은 곳에 널려 있잖아요. 이 에이전트는 단순히 코드를 검색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 도메인에 최적화된 로직과 기능적 능력 자체를 자기 뇌에 직접 이식하는 방식이에요. 아, 복사가 아니라 이식이요. 네, 수학적 계산 로직이 필요하면 그 스킬을 주입받고 결제 연동이 필요하면 결제 스킬을 주입받는 식입니다. 이거 완전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헬기 조종법이나 무술 프로그램 뇌에 직접 다운로드 받고 눈 번쩍 뜨는 그 장면 생각나는데요.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능력을 팍팍 장착하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획과 로직을 시각적인 결과물로 매끄럽게 이어주는 마지막 세 번째 축이 바로 디자인 MD입니다. 디자인 MD요? 마크다운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인간 디자이너가 만든 시각적 디자인 시스템 있잖아요. 브랜드 컬러나 버튼의 곡률, 폰트 크기 같은 시각적 언어들을 AI와 코드가 100%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마크다운 형태의 데이터로 번역해주는 역할입니다. 아하, 기획을 담당하는 에이전트, 구조를 짜는 루프, 능력을 이식하는 기술, 거기에 디자인 번역기까지. 이 모든 게 거대한 하나의 루프 안에서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압도적인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날리면 기존에 짜놓은 코드가 막 엉치거나 망가지지는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문을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게 바로 양방향 제어 시스템, 바이다이렉셔널 컨트롤입니다. 과거의 코드 생성 AI들은 코드를 한번 쭉 뱉어내고 나면 끝이었어요. 인간이 그걸 복사해서 직접 수정해야 했죠. 맞아요. 고치다가 에러 나고 그랬죠? 하지만 이 시스템은 에이전트가 원본 소스 코드의 제어권을 직접 쥐고 있습니다. 프롬프트로 다크 모드를 딱 요청하면 에이전트가 디자인 툴의 컬러 토큰을 변경하고 그 변경 사항이 실시간으로 코드에 바로 반영됩니다. 와, 반대로 코드를 수정해도 디자인 화면이 바로 바뀌겠네요. 네, 즉시 업데이트되죠. 수동으로 코드를 타이핑하면서 일일이 고칠 필요가 아예 없는 겁니다. 말 한마디면 코드가 디자인을 수정하고 디자인이 코드를 생성하는 진정한 양방향 제어네요. 근데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제 눈길을 끌었던 기능이 더 클로닝 시스템, 그러니까 무한 복제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아, 네.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기능이죠. 단 하루 만에 50개의 완전히 다른 로컬 웹사이트를 즉시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50개를 찍어낸다는 건 사실상 복사 붙여넣기의 무한 반복 아닌가요?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코드가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서 손도 못 대는 스파게티 코드가 될 것 같다는 우려도 살짝 들거든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무작정 코드를 물리적으로 복제한다면 당연히 관리가 불가능해지겠죠. 하지만 이 클로닝 시스템의 아키텍처는 훨씬 영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의 마스터 디자인에 있습니다. 마스터 디자인이요? 네, 로직과 뼈대는 이 마스터 디자인 딱 하나만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50개의 지점 사이트가 필요하다면 각 지점의 로고, 브랜드 컬러, 텍스트 데이터만 담고 있는 콘피그 파일, 즉 설정 파일들만 50개를 따로 만드는 거죠. 아, 50개의 분리된 코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본체는 하나인데 설정 파일만 쇽쇽 갈아 띄우면서 완전히 다른 사이트처럼 보이게 렌더링을 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디자인 토큰과 데이터를 코드의 핵심 로직에서 완전히 분리했는 덕분이죠. 덕분에 코드는 전혀 지저분해지지 않고요. 마스터 디자인에서 버튼 크기를 1mm만 줄여도 50개의 사이트에 즉각적으로 버그 없이 쫙 반영이 됩니다. 와, 엄청난 스케일업 능력을 갖추면서도 유지 보수의 안정성까지 완벽하게 확보한 구조네요. 설명을 들을수록 이게 정말 현실의 기술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여기서 제가 가장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루 만에 50개를 만들고 양방향으로 동기화가 되고 너무 신기하긴 한데 솔직히 이게 다 그냥 눈에 보이는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껍데기만 예쁜 가짜 화면 아닌가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그저 예쁘기만 한 가짜 화면일까? 네, 그냥 버튼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부드럽게 넘어가기만 하는 목업 수준이라면 사실 실제로 비즈니스에 써먹기는 꽤 어렵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이 기술의 실체, HTML2 리얼리티 과정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차별점입니다. 이 시스템이 그저 예쁜 웹뷰나 껍데기뿐인 목업을 만들어내는 데 그쳤다면 이걸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는 두 가지 강력한 통합 기술이 등장하거든요. 그게 뭔가요? 첫 번째가 플러터 MVP이고 두 번째가 스위퍼 베이스 MVP입니다. 플러터라면 저희가 스마트폰용 앱 만들 때 쓰는 프레임워크 아닌가요? 그렇다면 단순히 스마트폰 화면 크기에 맞춰지는 반응형 웹사이트를 넘어서 실제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에 설치해서 찐으로 실행할 수 있는 네이티브 앱을 빌드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에이전트가 단순히 웹용 HTML을 짜는 게 아니라 네이티브 기기의 하드웨어 리소스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플러터 기반의 네이티브 모바일 앱 구조를 그대로 빌드해냅니다. 여기에 코드를 수정하면 앱을 껐다 켤 필요 없이 화면에 즉시 반영되는 한 리로드 기능까지 기본으로 지원하죠. 와, 눈앞에서 실제 스마트폰 환경이랑 똑같이 작동하는 결과물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프론트엔드가 네이티브 앱 수준으로 나오는 건 정말 대박인데, 근데 진짜 비즈니스가 되려면 데이터를 어딘가에 저장하고 회원가입도 받고 로그인도 처리해야 하잖아요. 백엔드 구성은 대체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그 복잡하고 무거운 짐을 스위퍼 베이스 MVP가 아주 우아하게 해결해줍니다. 과거에는 백엔드 개발자가 서버 세팅하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짜고 인증 API 만들어서 프론트엔드랑 연결하는 데만 며칠씩 밤을 새웠잖아요. 네, 진짜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하지만 이 시스템에서는 에이전트가 스티치해서 디자인된 이메일 입력칸이나 로그인 버튼을 딱 인식하는 순간 백엔드 데이터베이스에 유저 테이블을 자동으로 쫙 생성해버립니다. 황원에 로그인한다 주민 버튼을 그린 게 그걸 보고 백엔드 데이터베이스까지 스스로 구축을 한다고요? 네. 그리고 보안이 적용된 인증 로직과 실시간 데이터 저장 동기와 파이프라인까지 스스로 전부 연결해버리죠. 와, 이건 진짜 실제로 작동하는 비즈니스 로직이 여러분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럼 기획부터 디자인, 네이티브 앱 빌드, 백엔드 연동까지 싹 다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진짜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터미널 열고 서버 접속하고 도메인 연결하고 이 배포 과정 자체가 초보자들한테는 거대한 장벽이었거든요. 이제 그 거대한 장벽은 Make it live, 라이브로 만들어라 라는 단 한마디의 명령으로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이를 오토노머스 디플로이먼트, 자율 배포라고 부르죠. Make it live. 뭔가 마법 주문 같네요. 이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에이전트는 작성된 코드를 바탕으로 스스로 GitHub 리포지토리를 생성하고 푸시까지 다 마칩니다. 개발자의 손을 전혀 거치지 않은 진정한 의미의 제로 터치 호스팅인 거죠. 개발자가 마우스 클릭 한 번 할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네, 그와 동시에 클라우드 플랫폼인 버셀과 쫙 통합이 되면서 클라우드 즉시 배포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라이브 URL이 눈앞에 딱 생성됩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앱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붙이고 세상에 공개하기까지가 Make it live 한마디로 끝나는 거군요. 이렇게 쫙 듣고 나니까 정말 속도감에 압도되는 기분입니다. 이 숨가쁜 혁신의 과정을 워크플로우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한번 총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서는 이 전체 과정을 The Infinity Loop, 즉 무한 루프라는 5단계로 아주 깔끔하게 종합하고 있거든요. 5단계요? 어떤 순서인가요? 첫 번째는 아이디에이션과 리서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는 이그니션, 즉 점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스티치를 통해 시각적인 UI 구조를 잡아내는 디자인 단계고요. 세 번째는 MCP를 통해 디자인과 코드가 신경망처럼 완벽히 동기화되는 브릿지 단계입니다. 아, 그리고 네 번째가 방금 저희가 열띠게 얘기했던 안티 그래비티 코드 빌드. 그러니까 플러터와 슈퍼베이스를 통해 실제 코드를 구축하는 빌드 단계가 되겠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GitHub와 버셀을 통한 자율 배포, 디플로이 단계고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이 5단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순환하면서 프로덕트를 진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인피니티 루프라고 부르는 거죠. 이 무한 루프가 완벽하게 작동하게 되면 기술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일상이나 비즈니스에 어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문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핵심 키워드 10x 벨로시티 그리고 제로 프릭션, 즉
10배의 속도와 마찰 제로라는 개념이 이 모든 기술적 진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답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가치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초생산성입니다. 숙련된 개발팀이 2주일 동안 매달려야 했던 분량의 작업이 단 2시간으로 압축되는 엄청난 속도죠. 2주일 작업이 2시간이요? 와. 둘째는 수익성입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서 대형 에이전시에 맡겨야 나올 법한 그런 퀄리티를 무료 툴 조합만으로 소규모 팀이다 개인도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개인적으로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열광할 포인트 같은데요. 바로 검증의 역량입니다. 내 머릿속 아이디어가 실제 시장에서 통할지 않을지 테스트하려면 예전에는 그 조그만 MVP 모델 하나 만드는 데만 반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압도적인 속도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당일날 바로 구현해서 즉시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아니면 바로 폐기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실패 비용이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진짜 내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오늘 밤에 퇴근하고 혼자 뚝딱 다 만들고 내일 아침에 진짜 사용자들이 이걸 어떻게 쓰는지 데이터를 바로 본다는 거잖아요. 이제 기술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다. 여러분의 상상력만이 유일한 한계다라는 메시지가 왜 그렇게 강조되었는지 이제야 100% 와닿습니다. 코딩을 몰라서 서버를 다룰 줄 몰라서 시작도 못했다는 변명은 정말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네요. 디자인과 코드가 하나의 유기체로 각성하고 그 중간에 존재하던 모든 마찰 비용이 완벽하게 사라진 시대. 이것이 스티치와 안티그래비티가 보여주는 새로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파헤친 이 내용들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 정적인 단절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살아 숨쉬는 신경망의 시대로 껍데기뿐인 목업에서 완벽히 작동하는 진짜 비즈니스 로직으로 그리고 make it live 한마디로 세상에 배포되는 마법 같은 자율화까지 작업 방식의 혁명이라는 말이 전혀 아깝지 않은 탐구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던져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AI가 코딩과 디자인을 완벽히 가깝게 수행하면서 인간의 상상력이나 질문 자체가 제일 비싼 자산이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아이디어가 전부인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 보죠. 만약 기술적인 구현에 들어가는 시간이 문자 그대로 0에 수렴하게 된다면 미래의 무언가를 창조하는 사람의 진짜 직업적 가치는 어디에서 오게 될까요? 어쩌면 소프트웨어 산업의 역할이 완전히 극단적인 두 직업군으로 나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나뉠까요? 다들 기획자나 1인 창업가가 되는 건 아닐까요? 한쪽은 컴퓨터 화면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은 채 현실 세계에서 인간이 진짜로 불편해하는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지만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도메인 비저너리가 될 것입니다. 도메인 비저너리. 그리고 다른 한쪽은 코드를 짜는 대신에 서로 충돌하고 때로는 환각을 일으키는 수많은 AI 에이전트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통제하는 이른바 AI 심리학자가 되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타이틀을 대체하게 되지 않을까요? 시스템 구현 능력이 너무 완벽해질수록 그 완벽한 시스템 바깥의 현실을 보는 눈, 그리고 시스템 내부의 인지적 오류를 다루는 능력만이 인간의 영역으로 남게 될 테니까요. 와, AI 심리학자와 도메인 비저너리라니. 완벽한 코드 생성이 역설적으로 인간을 코드 밖의 세상으로 완전히 밀어내거나 아니면 기계의 심리를 다루게 만든다는 관점이 정말 소름 돋게 흥미롭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쪽 길에 더 끌리시나요? 어쩌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만의 새로운 진짜 역할을 찾아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G2G와 함께 파헤친 이 깊은 탐구가 여러분의 호기심에 강렬한 불꽃을 일으키고 새로운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확실한 방아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 탐구에서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